김학생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지기현 부장이 대통령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아직도 대통령이 석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있는 특별수사본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사본부가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대통령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썩어 빠진 검찰의 현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호를 잘 안 훔치는 법인데 오늘 제가 다음 주에 있을 판결문을 제가 공개한다고 그랬죠. 공개하기 전에 한번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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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다음 주에 있을 판결문을 제가 입수한 것은 아니고요. 미리 공개를 할 것인데 35년 헌법 주수를 한 제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재에는 5가지의 쟁점으로 좀 다투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5가지 쟁점을 염두에 두시고 판결문을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주은,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인가를 살펴본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위권한으로 일종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 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비상계엄이 국가 비상사태의 요건을 충족했는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 당 재판소로서는 그 위헌 여부의 사법심사 판단은 자제하기로 한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적 자제를 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일체의 위헌 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89조에 국무회의 심의를 격려했는지, 부소가 있었는지, 국회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졌는지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단순한 간담회로 보기 어렵고 비록 그 과정과 방법이 평소와는 다른 형태였지만 대통령은 국무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간담회가 아니라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부서가 없었다고 하지만 부서는 사후 부서도 가능하므로 사전 부서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국회에 대한 통지가 결여된 부분을 살펴보면 대통령은 국회에 통보한 흔적이 없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다만 국회 통보제도는 비상계엄의 선포를 국회에 알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인데 당일 10시 30분에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그것도 사전에 언론을 통해 알렸다면,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에게 사실상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통지 결여의 흠은 사후적으로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통지 결여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 두 번째, 포고령 제1호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제1호는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포고령 제1호의 내용은 계엄법 제9조에 근거한 특별 조치에 해당하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를 원형하기로 한다. 다만
호호령 제5호는 의료인의 강제 복귀와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데, 계엄 선포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의 강제 복귀와 형사처벌은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를 최소화시킨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세 번째, 비상계엄이 국회를 봉쇄하여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더 나아가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들므로써 국헌분란의 목적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300명 미만이며 그것도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었고, 국회에 들어간 인원도 106명이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병력은 고작 15명에 불과했다는 점, 또한 단전 단수의 지시도 없었다는 점,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계엄이 2시간 반 만에 끝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를 봉쇄해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보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계엄을 통해 국회를 대체할 소위 국가보위 입법회의 등을 만들어 국회를 대체하려 했다는 주장은 상상으로도 어려운 주장이다. 소위 최상목 쪽지의 내용은 계엄이 선포되면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조치를 담당할 TF팀 구성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쪽지도 대통령이 아닌 김영은 전 국방장관을 통해 전달된 것이어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정치인에 대한 체포명령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체포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이 정치인과 법관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홍장원의 메모는 증인의 증언이 여러 번 바뀌었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가필된 내용을 박선원이 작성했다는 등의 감정이 나왔다면 메모 자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증거로 참지 않기로 한다. 또한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증언도 있었지만 곽정문의 발언 역시 민주당의 회유와 협박으로 이루어진 오용된 진술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법정 내에서 행한 증인 신분에 있어서도 자신의 증언을 번복하고 있다면 곽정문 증언의 증거 능력 역시 부정되어야 한다. 5번째,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주장을 살펴본다. 헌법 제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부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부는 넓은 의미의 정부로 보아야 하며 실질적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선관위는 특별한 조치의 대상인 정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근본 비상계엄의 목적 중 하나가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하는 것은 선관위 서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지 중앙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투입은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조차 없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결론,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대한민국이 반국가 세력에 의해 얼마나 장악당했는지를 국민에게 알리려 했고, 전체 국민의 관심사항인 부정선거의 의혹을 파헤치려 했다는 점에서 동시에 야당의 국정마비와 폭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대통령이 선택한 수단 중 선관위 서버 검증은 불가피한 수단으로 보이나 의료인에 대한 강제 복귀와 처벌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 정도가 헌법 기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나아가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 계획도 없었고 정치인과 법관을 체포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선관위에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실행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중대한 위헌 위법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 근본 비상계엄의 선포 및 실행 과정에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이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4명의 인용 의견이 있으나 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양심적이어서 그 내용을 생략하기로 한다. 여러분, 여기서 간단히 추가로 말씀드리면 5대3이라는 견해도 있고 4대4라는 견해도 있지만 저는 4대4를 믿습니다. 거기에 김영두 재판관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정읍 깃발 어디 있어요? 정읍 김영두 재판관이 정읍 출신 재판관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두 재판관을 원래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김영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색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는 김영두 재판관도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판결을 계속 써왔고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서 저는 자유우파의 4명에 합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4대4로 기각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각하 의견이 많이 있어요. 저는 뭐 각하도 좋고 기각도 좋습니다. 인용만 안 되면 되는 것인데, 제가 기각을 강조하는 이유는 각하는 결론을 정확히 낸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안 된다고 끝을 낸 것이기 때문에 뒷마무리가 아직 안 된 것이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각하 결정을 하면 다시 한번 탄핵 소추를 국회에다가 내지 못하겠지만 그럴 가능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각하 결정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기동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헌재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건 틀려도 괜찮습니다. 각하건 기각이건 상관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4대4 기각이 돼야 옳다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